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1.17% 하락한 93,3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동시호가 때 살짝 밀렸어요. 500원 정도 더 밀렸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동시호가 때 밀리지 않고 밑꼬리가 좀 더 달아줬다면, 왜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얄쌍하게 쉴 때도 쉬는 게 좀 좋다. 잘 쉬는 게 좋다. 오일선 부근에서 얄쌍하게 쉬는 게 상당히 좀 좋은데, 동시호가 때 밀리면서 살짝 500원 차이긴 한데, 미세한 차이긴 한데요. 밑꼬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약간 그림이 틀려질 수도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은 좀 보입니다. 크게 보시면 LB는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하방 경직은 보여줬고요. 두 번째, 이제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자리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잘 만들어준 모습인데,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라는 훈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풍만 불어주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 SITC가 기대가 됩니다. SITC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쉴 때도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살짝 밀린 게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잘 에너지를 잘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HLB의 기본적인 근간은 리버세라님의 약의 효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의 효능으로 사실 요즘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건 없죠. 악재라면 없는데, 악재라고 하면 특별한 악재는 없죠. 약의 효능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만 놓고 보시면 옵티모스 변수가 악재로 작용했죠. 이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나름 양호하게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나름 양호한 조정을 해주고 있고, 밑꼬리도 달려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양호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악재가 있었죠. 첫 번째 악재는 미 대선이었죠.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 변동성이었는데, 미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변동성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거의 확실시 당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99.9%인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포커스는 미 대선 불확실성이 아닌 미국 경기 부양책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이었죠.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 거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유예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행일진 모르겠지만 대주주 양도세건으로 이 당시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큰 손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올 연말에는 평년처럼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걸리는 날 딱 대량 매도세가 많이 출회가 됐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미 좀 선반영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올 연말에는 대주주 이탈 물량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서, 어쨌든 이 대주주 양도세건도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된 듯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의 악재였죠.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간다 합니다. 나름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수준인데, 세 자리 숫자 100명 전후한 거는 약간 위험한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잘 컨트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심각하지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는 것은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높다는 거고요. 오늘 여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줬네요. 화이자에서 백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임상 3상에서 90% 이상의 치료율을 보였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신호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최종적으로 FDA의 긴급 승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장기적인 안정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90% 이상의 치료율이 상당히 좀 좋긴 한데, 아직까지 최악 계층 그리고 고령층에는 효과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백신 개발 기대감을 한껏 높여준, 그래서 일상생활의 복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화이자 말고도 모더나도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요. 조만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로 화이자 관련주로 분류가 된 거였죠. 우리바이오,
KPX 생명과학, 그다음에 백신 냉장 보관인 대한과학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네요. 또 백신 개발로 일상생활 복귀 가능성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컨택트 관련주인 뭐 여행주, 항공주, 극장주, 뭐 모두투어, 대한항공, CJ, CGV 좋았습니다만 음봉으로 마무리했네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여파로 사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면 진단 키트가 안 좋기는 안 좋죠. 그래서 진단 키트였던 시젠 등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화이자랑 경쟁 업체인 뭐 알소포트 등도 안 좋았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바이오 4대 셀트, 삼바, SK케미칼, 녹십자 관련주들은 약간 뭐 크게 반응은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셀트를 좀 보시면요. 뭐 나름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정받을 타이밍에 조정을 받은 정도 모습이고, 재밌는 게 SK케미칼이랑 얘네들은 강해요. SK케미칼, 녹십자. 물론 녹십자는 어저께 하루 좀 쉬어줬지만 뭐 얘네들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녹십자 관련주에서는 녹십자 랩셀이 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개별 이슈로 오늘 좀 더 갔지요. 예, 녹십자 랩이 오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얘도 정고점을 돌파하는지,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좀 더 재밌는 게, 바이오 신규주들이 있었잖아요. 생코, 얘는 오늘 등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10%,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 차이가 났는데, 생코 이런 등락폭을 보여줬다만 어쨌든 생코는 뭐 나름 5일선에서 좀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해주는 모습이고, 박셀, 그 다음 피플 바이오 등은 오늘 좀 약간 씌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시장을 발목을 잡았던 세 가지 악재, 미 대선 불확실성, 대주주 양도세 건,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 건은 이렇게 다 호재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LB는 기술적 분석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최근 악재는 솔직히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뭐 있었다면 사실 그거죠. 지금 가장 큰 관문인데 NDA 신청 기대감이 있었고, 그게 좀 와야 된 게 뭐 사실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는 뭐 결국은 NDA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옵티머스 건이 좀 있었는데, 옵티머스 건을 일단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 회장이 옵티머스에 투자해서 손실을 당했다라고 유튜브에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금 자산의 10%를 투자를 했으나 사기를 당했고 투자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발표했고요. 이로 인한 손실은 진 회장의 사죄로 대신하겠다라고 밝혀서 일단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사에 소송을 걸었고 법적 다툼이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잠시 좀 조용했었죠. 옵티머스 건이. 잠잠했던 옵티머스 소식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면서 LB도 연관이 있다는 루머가 나왔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즉각 그렇지 않다, 우리도 피해자다, 피해자가 어떻게 연관이 되냐라고 밝히면서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요. 지난주에 바다중공업 뉴스가 나왔죠. 바다중공업이 해덕에 50억 유증 참여하면서 LB도 옵티머스 불법 자금 관련해 동조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고요. 여기에 진 회장이 지난 금요일에 유튜브에서 50억 유증 참여하게 된 배경, 즉 정상적인 M&A 활동이었고 절차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된 것이 없다. 우리도 옵티머스에 크게 보면 이용당한 것뿐이다라고, 우리는 옵티머스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게 없다, 우리 역시 많은 피해자 중에 하나라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해덕 최대 주주라더니 차명 주식 500만 주 보유 의혹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의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가 해덕의 최대 주주라고 먼저 밝혔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애초부터 옵티머스는 문제가 좀 많은 회사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진 회장 유튜브 발표 내용에 좀 더 신뢰를 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스트 3인반 중 1명이 해덕 2대 주주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식은 차명 주식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로비스트 3인방으로 꼽히는 인물 김호 씨입니다. 그 사람이 2대 주주로 행세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옵티머스 자금 흘러간 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이같이 행세했다고 합니다. 최근 해덕 인수를 추진하던 LB에게 자신들이 최대 주주라고 주장한 바 있죠. 옵티머스들은. 근데 이들은 화성산업과의 지분 관계가 끊어진
옵티머스 측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로비스트 3인방 중 한 명인 김호 씨는 해덕의 500만 주를 가진 2대 주주라고 뭐 주주 A 씨에게 뭐 접근했던 적도 있더라. 근데 보여준 거 보니까 A 회사라는 이름으로 250만 주를 보여줬고 또 다른 곳에 250만 주가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총 이 500만 주는 옵티머스 측이 보유한 차명 주식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쪼개놨던 이유는 차명 주식을 썼던 이유는 지분율 5% 이하로 해서 대량 보유 상황 보고 공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차명 주식을 사용한 이유는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차명 주식 등이 실제 최대 주주의 주장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좀 전에 말했던 3대 로비스트 중에 한 명이었던 김호 씨는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고 뭐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해서 물었으나 뭐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애초부터 옵티머스는 좀 문제가 많았다. 얘네들은 자기들은 해덕파워의 실제 주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명 주식으로 쪼개놓은 거 보니까 좀 깨림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요일날 진 회장 유튜브 발표 내용에 좀 더 신뢰를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금요일날 진 회장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기자들한테도 취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날 이후 지금 화요일 현재 시간이 3시인데 분명히 관심 있는 기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악의적인 기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해덕 건은 한시름 좀 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LB는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NDA 신청이 맞겠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과연 대한민국 자본력으로 탄생하는 항암 신약이 탄생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은데 여지껏 힘든 그런 모든 걸 다 이겨냈는데 이 마지막 고비 잘 넘겨서 NDA 신청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항암 신약 세상을 좀 더 밝혀주는 그런 LB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꼭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